그래서 이런 병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럼 장내 미생물을 어떻게 사람에게 빠르게 치료하고 또 적용할 것인가? 안녕하세요. 저는 류은경 완전해독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류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사람의 몸은 결코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의 세포수보다도 10배나 많은 무려 38조 개의 장내 미생물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전자 개수를 보면요, 사람의 유전자 개수보다 100배 이상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람 몸이 혼자서 모든 신진대사, 모든 생명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장내 미생물과 함께 하고 있고 때로는 더 큰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내에서는 이 장내 미생물이 우리 인체 전반의 신진대사를 돕고 있는데요. 크게 한 6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신진대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음식을 먹고 이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고 피와 살을 만드는 거겠죠. 근데 이게 소화작용 그리고 영양소를 합성하는 작용을 바로 장내 미생물이 함께 도와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소화 효소로는 모든 음식을 다 소화하기가 어렵거든요. 우리가 식물을 먹었을 때 이 식물 안에 있는 셀룰로스라는 성분은 굉장히 소화가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또 소화하는 것도 장내 미생물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또 다 만들기 어려운 비타민 K나 비타민 B군, B군 중에서도 엽산, 리보플라빈, 비타민 B12 같은 것들도 역시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많은 영양소를 같이 소화시키고 영양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신진대사에 사람을 돕고 있는 역할을 하면서도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면역력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장내에는 굉장히 많은 세균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다 나쁜 균이 아니라 유익균이 있고 그다음에 중간균이 있고 유해균이 있습니다. 숙주인 사람이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아주 다르게 바뀌는데요. 기회를 봐서 좋은 균으로 바뀐 상태가 바로 유익균이고요. 이 기회균으로 남아있는 상태도 있고 또 나쁜 음식을 먹으면 예를 들면 가공식품 같은 걸 먹으면 유해균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염증을 많이 유발하기도 하고 염증을 억제하기도 하는 면역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호르몬 기능입니다. 여성들에게 있어서 에스트로겐 호르몬의 그 활성을 적당하게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여성들의 이 뼈를 튼튼하게 하기도 하고 또 콜레스테롤 수치나 또 피부나 또 난소 자궁의 건강 상태 또 유방의 건강 상태를 지켜주는 것이 바로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내 미생물이 바로 에스트로겐의 활성을 더 강화시키기도 하고 약화시키기도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스트로겐이 너무 활성화됐을 때, 지나칠 때는 자궁내막염이나 자궁내막증 또 유방암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이 에스트로겐이 제대로 활성이 또 안 될 때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나 생리불순이나 여드름, 체중이 증가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내 미생물이 인체에 또 호르몬 대사하고도 아주 밀접한 영향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남성에게는 남성 호르몬 안드로겐의 활성화에 또 중요한 영향을 미쳐서 정자 생산이나 또 테스토스테론 이런 호르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 인지력, 즉 뇌 기능과 이 장과의 상관관계를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장은 제2의 뇌라고 할 정도로 지금 이 뇌 기능에도 아주 밀접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계속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너무나 특이하게도 장에는 무려 1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음으로 알려졌어요. 그리고 뇌에서 만들어진다고 알려졌던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 장에서도 약 30가지 정도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사람에게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는 안정된 호르몬인 이 세로토닌이 뇌가 아니라 장에서 약 90%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어요. 도파민 있죠? 우리 즐거울 때 나오는 이런 호르몬 도파민의 약 50%도 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암 다음으로 굉장히 또 두려워하는 질병이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 이런 뇌 쪽 질환인데요. 이 질환들이 단순히 뇌만의 문제가 아니라 장과의 연결성 그리고 장내 미생물의 상태와도 굉장히 연결되어 있음을 요즘 많은 보고들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장과 뇌는 장뇌축이 있어서 장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이 뇌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결과들을 계속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유전자 발현입니다. 이것은 후성 유전학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후성 유전학이라는 것은 2010년도에 타임지에서 더 이상 유전자가 아니라 환경이 문제다라고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이 말은 유전자가 하나의 어떤 단백질을 만들고 세포를 만들 때 유전자가 발현되는 그 중간 단계, 이 중간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환경의 요소들, 음식, 스트레스, 운동, 공기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새로운 신유전학 학문입니다. 장내 미생물이 후성 유전학 쪽과 아주 연관이 되어 있다는 보고들이 많이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선천적으로 글루텐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셀리악병 사람들이 35%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35%의 사람들이 모두 다 이 셀리악병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 1%만 셀리악병에 걸린다고 해요. 그런데 최근에는 어떤 일인지 약 50년 사이에 셀리악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무려 500%나 증가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유전자는 그대로잖아요.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그 요인으로 바로 장내 미생물의 변화를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과 이 유전자를 어떻게 발현시키느냐 이것을 결정짓는 것이 바로 장내 미생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이 디스바이오시스라는 건데요. 자, 디스바이오시스라는 것은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졌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장내 미생물 또 장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연구의 1인자라고 할 수 있는 서울대학교 천종식 교수님께서도 바로 이 디스바이오시스가 질병을 유발한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디스바이오시스는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경험하는 그런 불편한 증상들이 대부분 이 디스바이오시스가 원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소화가 안 되는 것, 두통이 있는 것, 피로감, 또 여드름, 살이 찌는 것, 그리고 혈당 조절이 안 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것, 심지어 자가면역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크론병, 대장염, 암까지도 이 디스바이오시스와 아주 많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장내 미생물이 방금 말씀드린 이런 다양한 신체의 많은 질환들을 유발하는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럼 장내 미생물을 어떻게 사람에게 빠르게 치료하고 또 적용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 바로 대변 이식, 분변 이식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수술은 사실 요즘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무려 2012년에 한 약 10여 년 전에 의학 교과서에서 정식 수술로 등재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다양한 이 가공식품을 너무 많이 먹는 미국인들이 장내에 유해균인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리엄 균이 너무 많이 생겨서 항생제로 치료가 안 될 때 바로 분변 이식을 통해서 개선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거의 82% 이상 치료가 되고 있는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변 이식도 역시 너무 새로운 수술이죠. 또 때로는 너무 좀 불편한 수술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장내 미생물이 얼마나 효과가 좋으면 이런 수술까지도 생겨났겠어요. 그만큼 이 사람의 몸에 건강한 신진대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분변 이식, 이 대변 이식 수술을 위해서 대변 은행이 굉장히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죠. 건강한 사람의 이 분변을 채취를 합니다. 아무나 이 분변을 팔 수가 없어요. 아주 건강한 식생활을 한 사람만 이 분변을 팔아서 돈을 받고 팝니다. 그래서 대변 은행에 차곡차곡 저장을 해놓고 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쓰이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발효로 굉장히 또 유명한 순창 있죠. 이 순창에 이 대변 은행이 아주 크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너무 좀 불편한 수술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대변 이식까지 가지 않으시고 내 몸이 아주 건강한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내 몸이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런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하고 또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